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성과 보고회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강사로 나서 남북 정상이 평화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해 이콜라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첫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민승기 전 한인회장에 대한 공금 $50만 반환 소송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민 전 회장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가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흑인 고객들에게 대학 온라인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강사로 나섰는데요. 남북의 정상은 평화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문 특보는 남북한 두 정상이 65년간의 앙금을 풀고 종전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의하고 이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외 동포를 굉장히 강조했다며 해외 동포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구축해 자주 통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대통령이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도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그 안에 자주 통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위자라고 합니다. 한편 문정인 특보가 미국 언론에 올린 기고문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과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핵심 공약에 따른 것으로 곧 실현될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주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수 풀턴 차량국장은 차량국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턴 국장은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 DC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풀턴 국장은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의 차량 운전은 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목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 상하원에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수차례 추진됐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강하게 반대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차량국은 이와 함께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차량국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가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해 이콜라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첫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캐나다산 생굴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박테리아 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첫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에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의 해리슨 농장에서 생산된 로메인 상추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든 종류의 로메인 상추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산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도 캐나다와 미 서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4개 굴 양식 어장에서 나온 생굴을 먹고 캐나다에서만 172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등 질환을 호소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00여 명을 포함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민승기 전 한인 회장에 대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민 전 회장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민승기 전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리처드 설리번 판사는 1일 민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월 4일로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민 전 회장 재임 당시 공금 50만 달러 유용을 주장하는 소송이 9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민 전 회장이 6월 2일 딸의 결혼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에도 2차례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과 서류 확인 과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과 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뉴욕 한인 회장 선거 당시 불거진 불법 선거 문제 등으로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가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흑인 고객들에게 대학 온라인 수강료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흑인 청년 레이션 넬슨과 돈테 로빈스는 스타벅스와의 합의에 따라 애리조나주 주립대학 온라인 수강료를 받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대학 수강료 외에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두 흑인 청년들은 필라델피아 시 당국과는 단돈 $1씩만 받고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시 재정에서 2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흑인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인종차별 논란 이후 불매운동과 항의 시위가 전개되자 존슨 CEO와 하워드 슐츠 회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고 오는 29일 미국 내 직영 매장 8천여 곳을 일시 휴점하고 17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단속에 대해 주 검찰은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주 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그리윌 주 검찰총장은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로컬 도로에 비거주자 차량 진입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고 데일리 보이스가 보도했습니다. 레오니아 인근 잉글루드 주민들이 해당 조치 시행 이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라 지난 3월 잉글루드의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은 주 검찰총장에게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규정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리윌 주 검찰총장은 레오니아 정부는 규제에 대해 주 교통국의 자문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며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회 차량으로 인한 로컬 도로 혼잡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주정부와 타운 정부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60여 로컬 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출퇴근 시간대에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권리 보호 활동을 위주로 해온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치인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행동기금은 어제 맨하탄의 본부에서 올 11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서는 4명의 후보들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민자 행동기금은 200여 뉴욕시 이민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욕 이민자 연맹이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해 결성한 자매 단체입니다.
이민자 행동이 공식 지지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뉴욕주 출신 현직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인 그레이스 맹, 니디아 벨라스케스, 조셉 크라울리, 하킴 제프리스 의원입니다. 스티븐 최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은 공식 지지 발표 행사에서 4명의 후보는 의회에서 항상 이민자 권익의 강력한 옹호자로 활동해왔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서 벨라스케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국가 출신자 여행 금지 행정명령 발동 즉시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크라울리 의원은 오랜 기간 이민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의회에서 대변해 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스 맹 의원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질문 문항을 넣는데 반대하는 우리의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프리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확대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0년 이상 된 7번 전철의 보수 작업이 오는 6월부터 2년 동안 진행됩니다. 7번 전철은 전철 고가 선로에서 떨어지는 페인트 가루에서 납성분이 검출돼 인근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4,5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7번 전철 페인트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수될 구간은 잭스나이츠 72스트리트과 코로나 지역 104스트리트 구간으로 전철 고가 선로의 오래된 페인트와 기름때, 먼지를 제거하고 철골 구조 표면 전체와 시그널 타워 등 전반적인 시설들을 새로 페인트합니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 의원은 7번 전철은 노후로 인해 오래전부터 보수 공사가 필요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납성분 페인트 문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나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개설된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스쿨존을 벗어나는 유치원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스쿨이 지난 10년 동안 킨더가튼에 등록한 학생 7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2017 학년도 뉴욕시 유치원생 중 2만 7천 명, 40%가 거주 지역 스쿨존의 킨더가튼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킨더가튼 학생 가운데 60%만 거주 지역 스쿨존에 등록해 10년 전에 72%에 비해 12%포인트나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스쿨존 등록 여부는 인종과 주변 환경, 소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흑인 유치원생의 60%가량이 스쿨존에 등록하지 않아 백인,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유치원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고소득 지역에서는 스쿨존 등록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가 인종 분포 등 지역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LA시가 주관하는 노숙자 쉘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인타운 공공주차장을 활용해 노숙자 전용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 허브 웨슨 LA 시의장과 로라 전 LA 한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윌셔와 7가 사이 버몬트 애비뉴에 위치한 시 공공주차장에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LA시 소유의 땅을 노숙자 거주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This is filling the hole in between while we're waiting for 2 or 3 or sometimes 5 years for our supportive housing to be built. While we're doing outreach on our streets, we need a place for people to go today. And so as services ramp up, Angelenos can't wait for years to get off the streets. It's too expensive. 주차장에는 15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나 대형 텐트가 들어서며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물품 보관함 등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LA시는 총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한인타운을 포함해 전체 시 구역 가운데 15곳을 지정해 임시 노숙자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As soon as communities say yes, they will be the first ones who get the money. And so that money will be in all 15 council districts. But then in January, if some districts have said no,
other districts can come back and get more money from this source. And we hope this money grows with state help too. But it'll be first come, first serve. As soon as community is ready, that money will go. 이 같은 노숙자 쉘터는 현재 LA시가 진행 중인 노숙자 주택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시 측은 한인타운 외에도 헐리우드과 다운타운 등에도 쉘터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노숙자 임시주거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오는 9일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2018 오렌지 카운티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5개의 한인 업체와 미 주류 기업이 참가하며 특히 오렌지 카운티 정부 기관 9곳은 별도의 대형 부스를 설치해 한인 2세와 유학생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세한 구직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8 오렌지 카운티 취업 박람회는 코스타메사의 오렌지 카운티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운항 도중 창문이 깨지는 사고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저지주 뉴아크 공항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76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의 엔진이 3만 피트 상공에서 폭발해 탑승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뉴저지주 해켄색 앤더슨 스트리트역에서 패스객 밸리 노선 기차가 선로 근처에 서 있던 51살 남성과 48살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메인 스트리트과 테라스 플레이스 인근 건널목에 서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차에는 13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부상자는 없다고 트랜짓은 밝혔습니다. 미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창설 108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명에서 보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CNN과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11살에서 17살 티네이저 대원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내년 2월부터 스카우트 BSA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지난해 10월 이후 여자 어린이 대원이 약 3,000명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어제부터 시판되는 미국 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생산 및 수입 차량은 차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차량 후진 중 사고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2,000명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습도가 높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토요일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